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아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산속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낡은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10분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조용히 흐르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강태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뒷좌석에는 78살의 어머니 정순이가 앉아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산 공기 정말 좋으실 거예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박은혜가 거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점점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사람의 흔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쓰러져가는 대문. 누가 봐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태수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집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이런 곳인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태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어요. 순이의 짐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죠. 자, 어머니, 들어가세요. 은혜가 순이의 팔을 잡고 집으로 끌다시피 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요 한 장, 물병 몇 개, 컵라면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니?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음식도 갖다 드리고요. 태수는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가서 주저앉았어요.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편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태수와 은혜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 순이는 조용히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순이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작은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 정순이 회장님, 전담 순이는 명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시험은 끝났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네. 태수는 핸들을 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은혜가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긴요. 70 넘은 노인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우리도 인생이 있잖아요. 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차피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편하게 계시는 게 나을 거야. 태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이라도 팔면 빚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낡은 집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은 받을 거야. 땅값만 해도. 그럼 빚 갚고 조금 남겠네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어머니는 산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나저나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알아? 산속 깊은 곳인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잖아.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거야. 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씨 맞으십니까? 차분하고 권위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정순희 회장님의 전담 변호사입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희 회장님께서 방금 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산속 빈집에 유기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6이요? 아니, 그게 무슨... 강태수 씨, 혹시 어머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인데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정순희 회장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빌딩의 소유주이십니다. 차가 갑자기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태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뭐라고요? 대한빌딩.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시가 7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700억? 옆에서 듣고 있던 은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5년 전부터 부동산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럴 리가. 우리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좌판 장사만 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특히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정을요? 첫째,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강태수 씨를 상속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셨습니다. 네. 둘째, 노인유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곧 경찰이 연락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셋째,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래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7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뭐? 그리고 나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고소한대.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장난이죠? 나도 모르겠어. 태수는 핸들을 돌렸습니다.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50분 걸린 길을 25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차가 빈집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태수가 뛰어내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거기 없었어요. 보따리도 요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태수가 집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은혜도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상한데, 어디 가셨지?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광이 나는 차체, 조용한 엔진 소리. 분명 비싼 차였어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정순이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몸빼바지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자세도 꼿꼿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멈추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저는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700억? 빌딩? 그게 무슨... 놀랐어요? 순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가난하지 않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가요? 어머니,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태수야. 순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버렸어요. 어머니, 35년 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요? 나는 혼자 당신을 키웠어요. 시장에서 좌판 깔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알아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돈을 모았어요. 아주 조금씩.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험하려고요. 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나를 버리고 내가 부자면 나를 모시는 자식인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산속에 나를 버린 순간 내 아들은 죽었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순이가 변호사를 받습니다. 한 변호사님, 서류 준비하셨죠? 네, 회장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속 제외 확인서, 재산 동결 통지서, 그리고 노인유기제 고소장입니다. 진행하세요. 네, 회장님. 태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버려요. 어머니. 순이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혜가 다가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건 경찰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노인 유기죄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제가 설명할게요. 경찰서에서 하시죠. 태수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산속에 어머니를 버린 것, 요양원이라고 거짓말한 것,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틀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과장,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와서 당신 조사한다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사표 내. 과장님, 제발. 당장 짐 싸서 나가. 태수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은혜도 변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700억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한 거 맞죠?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우리 부자 됐을 텐데. 미안해. 미안해서 뭐해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은혜는 짐을 쌌습니다. 이혼할래요. 친정 갈 거예요. 여보, 제발. 가난하게 살 거면 혼자 사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혜가 나가버렸어요.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강태수 씨, 대출 상환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집 압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수 없어요. 차도 압류합니다. 차를 빼앗겼습니다. 2주일 후에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태수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 2시, 대한빌딩 20층, 내 사무실로 와. 어머니, 정말이요? 진짜 만나주실 거예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마지막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다음 날 태수는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빌딩. 25층짜리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빌딩의 주인이라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큰 샹들리에.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어디 오셨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순이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강태수입니다. 경비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20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이 화려한 빌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 가득한 서가. 창문으로는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앉아요. 어머니, 앉으라고 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순이가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머니, 저는 물어본 대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지냈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은혜는 집을 나갔고요.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지금은 고시원에 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이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지난 15년 동안 나한테 한 일들이에요. 다 기록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0년 어버이날. 당신은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줬어요. 2013년 내 70번째 생일. 당신은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어머니. 2016년 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때 당신은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건 회사 일이 변명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19년 설날. 당신은 나를 집에 불러놓고 10분 만에 돌려보냈어요. 음식도 안 차려주고요. 2022년 내가 감기 걸려서 힘들다고 했을 때 당신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나를 산속에 버렸어요. 순이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나한테 한 일들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상속 포기 각서예요. 여기 사인하세요.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어머니만.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럼 왜 여기 왔어요? 나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 돈 때문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수야. 여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 정말 달라졌습니다. 증명해봐요. 어떻게요? 순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앞으로 1년. 매일 나한테 전화하세요. 매일요? 네. 매일 저녁 6시. 안부 묻고 대화하고. 단 하루라도 빠지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와서 밥 같이 먹어요. 네, 어머니. 1년 후에 판단할게요. 당신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지. 태수가 일어나 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직 용서한 거 아니에요. 1년 지켜봐야 알겠어요.
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녁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응, 먹었어.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빠짐없이 전화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 드라마 말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응, 봤어. 재밌더라. 다음 주에 특집 방송한대요. 그래, 그럼 봐야겠네. 전화가 10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석 달째, 태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피곤하긴 했는데 새로운 계약건이 잘 됐어. 대단하세요, 어머니. 그 나이에도 일하시고. 나이가 뭐 중요해. 건강하면 되지. 전화 시간이 20분을 넘어갔습니다. 6개월째, 태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좋은 식당 발견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그래. 어디? 해화동 쪽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에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가자. 네. 제가 예약할게요.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기뻤어요. 9개월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집밥이 먹고 싶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너 요리할 줄 알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이제 제법 하거든요. 태수는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맛있네. 진짜요? 응, 맛있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태수도 웃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태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1년째 되는 날 순이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사무실로 와. 네, 어머니. 다음 날 태수는 다시 대한빌딩에 갔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20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이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잘했어, 태수야. 어머니, 1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했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밥도 해주고. 진심이 느껴졌어. 태수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변했어요. 진짜로요.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 이제 용서해 줄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뭐? 왜 부자인 걸 숨기셨어요? 왜 평생 가난한 척 하셨어요? 순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응. 내가 가난하면 나를 버리고 부자면 나를 모시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싶었어. 사람들은 말해. 효도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근데 과연 그럴까? 대부분은 조건이 있어. 돈, 유산, 그런 것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랬네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순이가 태수를 봤습니다. 너는 1년 동안 증명했어. 돈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머니, 순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 서류야. 어머니, 저는 받아. 내가 1년 동안 노력한 대가야.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태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도 매일 전화해. 죽을 때까지. 태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할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밥 먹고. 네, 어머니. 꼭요. 순이도 웃었습니다. 착한 아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을. 5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옆에서 간호했어요. 어머니, 물 드실래요? 고마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2주일 뒤 순이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태수야, 엄마가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아? 뭐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넌 이제 진짜 부자야. 효자 아들이 있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어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우와, 이렇게 많이 했어? 어머니 퇴원 기념이에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아들. 태수가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갔어요. 내일 저녁에 전화드릴게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태수는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 내가 진짜 부자구나.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수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태수도 행복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